인문학연구소 인연입니다. 문화와 예술 이야기, 이번 시간에는 소외된 사람들을 위로했던 소외된 시인 김종삼에 대한 이야기 파트 2가 되겠습니다. 소외된 시인의 고독한 발화, 시인 김종삼과 그의 시 3. 소외의 극복 양상. 김종삼은 자신이 속해 있는 세계뿐만 아니라 그가 꿈꾸던 세계에서도 수용되지 못하고 결국 죽음의 세계로 떠났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늘 소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소외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또한 그 소외를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죠. 이 시간에는 김종삼 시에 나타난 소외 극복의 양상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유년과 고향으로의 회귀. 사회와의 거리감은 김종삼에게 유년의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합니다. 유년 시절 할머니와 어머니의 지극한 애정은 그의 자기 중심적인 성격 형성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는데요. 성인이 된 이후에도 평범한 생활인이 될 수 없었던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김종삼은 사회의 부적응 상태에 놓이면서 유년 시절을 그리워하게 되었고, 그 시절에 대한 회상을 통해서 현재의 소외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아이의 세계는 현실적 목적이나 동기를 갖지 않는 비공리적인 세계이기 때문이죠. 그 해엔 눈이 많이 내리었다. 나이 어린 소녀는 초가집에서 살고 있었다. 스와니 강이랑 요당 강이랑 어dim에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 있었다. 눈이 많이 나려 쌓였다. 바람이 일면 심심하여지면 먼 고장만을 생각하게 되었던 눈더미 앞으로 한 사람이 그림처럼 앞질러 갔다. 김종삼의 시 스와니강이랑 요단강이랑 전문의 내용입니다. 이 작품은 어린 시절을 회상하면서 당시의 어떤 이상 세계에 대한 꿈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초가집에 살고 있었던 소녀는 어린 시절 먼 고장에 있다는 스와니 강이랑 요단 강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 후 소녀는 심심하여지면 항상 그곳을 그리워합니다. 특히 많은 눈이 내리는 날이면 항상 그곳을 생각하였는데, 그림처럼 앞질러 간 그런 세월이 흐른 후에 시인은 그 시절을 떠올리게 되는 겁니다. 시인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한 것은 어쩌면 어린 시절에 만들어진 먼 고장에 대한 깊은 환상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 먼 고장은 그가 추구하던 모든 세계를 포괄하고 있는 세계인 것이죠. 그 순수한 꿈만을 지니던 그 소년 시절을 세월을 앞질러간 시인이 지금 간곡하게 그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종삼이 유년 시절을 떠올리는 것은 그것이 비정한 현실을 도피할 수 있는 유일한 돌파구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순수한 할머니나 어린 소년까지도 유기하는 현실에서 가족의 희생적인 보호 속에서 마음껏 환상의 세계를 유영할 수 있었던 유년 시절이야말로 그에게는 하나의 유토피아로 인식되어 있는 것이죠. 현실을 벗어나고자 했던 시인에게 있어서 희망과 애정이 있는 그런 세계야말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공간이고, 그가 가고자 했던 세계였을 것입니다. 2. 순수 예술 세계로의 지향. 김종삼의 시에는 음악, 미술, 문학, 철학 등에서 나름대로의 세계를 구축한 예술가들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이는 그가 인기가요나 팝송 나부랭이들이 판치는 매스꺼운 현실을 폐기하면서 예술적 신미계를 깊이 지향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김종삼 시에 나오는 예술가들은 한결같이 현실에는 살지 않는 과거의 인물들이고 당시에는 소외된 사람들이었지만 타락한 세계에 물들지 않은 순수 예술을 추구하며 순수한 미적 세계의 정상에 선 사람들입니다. 신에게서 베풀어지는 기적으로 살다간 그 예술가들의 세계는 곧 시인 자신이 시인으로서 가고자 하는 세계, 그러니까 이루고자 하는 목표와 일치하기 때문에 그들의 세계를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인간이 개입할 수 없는 인간 부재의 순수 세계로의 지향을 뜻하는 것이며 다음 시에서 보이는 것처럼 상식적이고 세속적인 의미를 떠난 내용 없는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됩니다. 내용 없는 아름다움처럼 가난한 아이에게서 온 서양 나라에서 온 아름다운 크리스마스 카드처럼 어린 양들의 등성이에 반짝이는 진눈깨비처럼 김종삼의 시 북치는 소년 전문입니다. 이 시에서 김종삼은 의미가 부여되지 않는 순수한 존재 그 자체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어린 양들의 등성이에서 반짝이는 눈처럼 이 시는 아름다움 그 자체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내용 없는 아름다움이란 식구가 나타내고 있는 바 일체의 존재와 행동에 있어서 아무런 현실적 동기나 목적을 갖지 않는 비공리적인 세계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 시에서 보는 아름다움은 그것이 마치 최상의 미인 것 같은 느낌을 갖게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일상성이 얼마나 덧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곤 하죠. 3. 인간의 로의 회귀. 김종삼 후기의 시들을 살펴보면 현실에 눈을 돌리고 가난한 이웃들의 고통스러운 삶을 노래한 시들이 눈에 띕니다. 누군가 나에게 물었다 에서는 인간의 일상적인 삶을 밝고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기도 하는데 이런 태도는 순수 추상의 세계, 절대 세계에 대한 관심으로만 일관하던 초기 시의 태도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현실로부터 소외된 자신을 극복하기 위해서 취하였던 유년 시절의 회상이나 순수 예술 세계의 지향에서 이제 그의 눈이 현실 세계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향하고 그들의 삶과 죽음을 목격하면서 그들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갖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시인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구현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는 것이죠. 희미한 풍금 소리가 툭툭 끊어지고 있었다. 그동안 무엇을 하였냐는 물음에 대해 다름 아닌 인간을 찾아다니며 물 몇 통 길어다 준 일밖에 없다고. 머나먼 광야의 한복판, 얕은 하늘 밑으로 영롱한 날빛으로 하여금 따우에선 김종삼의 시 물통의 전문 내용입니다. 이 작품에서 그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정리돼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시인으로서 하고자 했던 것은 바로 인간들을 찾아다니면서 물 몇 통을 길어다 주는 행위인 것이죠. 곧 이 세상의 죄와 유한성에 시달리면서도 하늘로 초월하려 하지 않고 인간을 찾아다니면서 하늘이 내리는 날빛과 풍금 소리로 생성된 물을 길어다주는 고통스럽지만 고귀한 행위를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이 시인은 타고났다라고 할 수 있죠. 김종삼은 자신의 소외 의식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인간의 구현이야말로 자신이 시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업임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는 어떻게 살아갔으며 어떻게 죽었을까? 죽을 땐 뭐라고 하였을까?
흘러가는 요단의 물결과 하늘나라가 그의 고향이었을까? 철 따라 올마다니는 고운 소리 내릴 줄 아는 새들이었을까? 저물어가는 잔잔한 물결이었을까? 김종삼의 시 고향 전문의 내용입니다. 이 시는 세계를 상실한 자, 내버려진 자의 짙은 체념을 바탕에 깔고 있습니다. 시인은 단순히 지리적 공간이 아닌 낯선 타향일지라도 시인은 여기서 단순한 지리적 공간이 아닌 낯선 타향일지라도 아름다운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면 거기가 인간의 마을이고 고향이 아니겠느냐라고, 그러니까 예수의 일생을 흉내내어서 자신도 인간들을 찾아다니며 물 몇 통 길어다주는 일 같은 이 아름다운 일, 그것을 이제는 그곳 지리적 의미의 고향에 대신해서 고향으로 여기고 살아가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시 인간 애로의 회귀를 보여주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내 실제 고향은 아니더라도 내가 예수처럼 사람들에게 물 몇 통을 길어다 주는 아름다운 일을 하는 것, 그리고 그 장소, 그게 바로 고향이다. 그걸 고향으로 여기고 살아가겠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 맺은 말. 지금까지의 논의로 살펴볼 때 참혹한 전쟁 체험을 통한 부정적인 현실 인식, 그리고 그러한 현실 세계에 대한 무력감은 김종삼이 느끼는 소외의식의 첫 번째 요인이 됩니다. 이에 대한 극복 양상은 과거 유년 시절과 고향으로의 회귀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소외의 두 번째 요인으로 원죄의식을 들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시인이 이상세계를 지향하게 되는데 그 이상세계에 도달할 수 없음을 깨닫고 있죠. 그 이상세계에서는 늘 주변인으로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시인은 자기 소외를 갖게 되어 그것이 소외의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여기에서 원죄의식이라고 규정한 이유는 그의 작품 속에서 자기 소외는 늘 죄의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이죠. 이 죄의 구체적인 이유가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다만 태생적인 것이다 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극복의 양상은 순수 예술 세계와의 합일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시인은 순수 예술 세계에 완전히 몰입하면서 이상적인 자아를 실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규정한 소외의 주요 요인은 죽음에 대한 공포죠. 이 죽음에 대한 공포는 김종삼 시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지병에 시달리면서 죽음과 함께 살아갔습니다. 이 죽음에 대한 공포 역시 자기 소외를 갖게 만드는데 이로 인해서 시인은 죽음 자체에만 몰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극복 양상으로 인간애로의 회귀를 들 수 있습니다. 시인은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시선이 소외된 이웃 사람들에게로 향하게 됩니다. 따뜻한 인간애를 지니고 있는 이웃들에 대한 깊은 감동을 통해서 자신의 시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정리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김종삼이 도달하고자 했던 그 진정성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김종삼의 이야기에 대해서 작품에 드러나는 주제의식에 대해서 그런 것들을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럼 오늘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흥미와 호기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켜 드린다면 구독과 좋아요 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